인생에 모든 것에 의욕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것에 의욕이 없다면 관으로 들어가야 돼요. 프로라면은 일이 항상 재밌을 수는 없습니다. 사회가 실제로 금수저가 금수저 될 확률이 크고요. 은수저가 은수저 될 확률이 커요. 로버트 드니로가 주연한 영화 인턴에는 이런 대사가 있죠. 경험이란 원하는 걸 얻지 못했을 때 얻어지는 것이다. 원하는 걸 얻으면 그게 바로 경력이 되고 커리어가 됩니다. 그러나 얻지 못했을 때 그 경험으로 남게 되죠. 이런 경험들을 업의 길로 잘 연결한다면, 커넥팅을 한다면 정말 그 자신의 커리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길을 알려주는 책 커넥팅이 최근에 출간됐습니다. 저자이신 신수정 KT 전략 신사업 부문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정말 그 커리어 관리를 고민하는 젊은이들한테 또는 중간 관리자들한테 아주 지침서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커넥팅이라는 거,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커넥팅이라는 연결. 이제 네. 제가 이미 영감을 받은 거는 이제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연설을 했죠. 네. 커넥팅 닷스라는 얘기를 했죠. 스티브 잡스가 사실은 갑자기 뭐 옛날 학교 다닐 때 인도에 갑자기 가고, 그렇죠. 그다음에 서체에 빠져갖고 서체를 하고, 하여튼 희한한 일만 골라서 했어요. 그다음에 애플에 갔다가 쫓겨나서 그다음에 픽사에 가고. 네. 그런데 그가 스마트폰을 내면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내 과거의 그 경험이 네. 이 스마트폰을 만드는 혁신의 하나하나에 다 다트들이었다. 이것들이 커넥팅 돼서 이 스마트폰의 혁신을 가져온 거다.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지은 거는 우리의 수많은 경험들이 잘 연결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커리어가 만들어진다. 그런 관점에서 커넥팅이라는 제목을 사용했습니다. 이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역량이 있는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의 뭐 커리어를 만드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들에서 출발점은 나 자신을 아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가, 네. 내가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가, 이거를 알아야지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도 나 자신을 알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내가 나를 성찰하는 거 원래 어렵습니다. 예. 원래 자기 자신을 제일 모르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영역에 강점이 있고 역량이 있는가 하는 거를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파악을 하냐면 우리의 과거 경험으로부터 파악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에서 내가 강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강점이나 역량을 한정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더 잠재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재능을 발견하는 거, 이 본인이 발견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데 예. 본인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발견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책에도 제가 썼지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본인이 발견하기 어려운데 주위 사람들이 발견해 주는 거예요. 예. 나는 잘 모르지만 상무님의 강점을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또 잘 알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하나 있고요.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들으면 어떤 아나운서가 예. 지난번에 한번 인터뷰를 한 거 들었더니 자기가 아나운서가 된 계기를 얘기하더라고요. 초등학교 다닐 때 책을 읽었는데 예. 국어 선생님이 야, 넌 목소리 너무 목소리 좋다. 좋다. 아나운서 해라. 그거를 끝까지 갖고 있어서 아나운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좋은 사람을 좀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나도 잘 모르는 숨은 강점을 알 수가 있고요. 나를 조금 객관적으로 관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두는 거. 좀 애정을 갖고. 그렇죠, 예. 그렇죠. 또 하나는 젊다면 더더욱이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한번 해보는 거 좋다. 그러면은 내가 어디에 재능이 있는지를 알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심슨 가족 에피소드 중에 그 호모의 딸 리사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일이 너무 형편없다, 불편하는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그때 호모 심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형편없다. 그래서 돈을 받고 그 일을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일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즐겁게 하는 사람과 억지로 하는 사람은 차이가 클 것 같아요. 부사장님이 이럴 때 어떤 조언을 해주시나요? 네. 저도 뭐 억지로 할 때 많아요. 네, 저도 뭐 일이 뭐 항상 재밌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프로라면은 일이 항상 재밌을 수는 없습니다. 항상 내가 하는 일이 재밌고 즐거울 수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러한 고통들을 극복하고 나가는 것이 프로의 자세죠. 근데 그래서 저는 직장인들에게 이렇게 보라고 그래요. 네가 고용됐지만은 사업가적인 관점에서 한번 직장 생활을 해봐라. 저도 그냥 그런 마음으로다가 직장 생활을 좀 하거든요. 내가 고용됐다가 아니라 내가 1인 사업가로 지금 직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사는 누구냐면은 고객이 되는 겁니다. 고객이 되고. 네. 주위에 있는 동료들은 파트너가 되는 거고요. 내가 버는 월급이 이제 매출이 되는 거예요. 서비스 대가가 되고 연봉이 매출이 되는 겁니다. 그런 각도로 해서 내가 하나씩 해 나가다 보면은 나 자신도 성장하는 거거든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내가 고용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언제든지 독립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이 회사에서 만드는 거다. 그러면은 나도 잘 되고요. 회사도 잘 돼요. 그래서 저는 회사와 나의 사이를 누구 한 사람이 승리하고 페일하는 관계는 아니다. 그래서 회사는 잘 되고 나는 안 되거나 또는 나는 잘 되고 회사는 안 되가 그런 게 아니라 둘 다 잘하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잘하면 회사도 잘 되고 나도 거기에서 나오거나 다른 데 가서도 잘 될 수 있는 그 구조. 이게 직장인에게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약간 좀 비판적으로 보면 네. 이 부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성공한 네. 직장인으로서 성공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뭐 상위 0.1%에 드는 그러니까 한계를 부딪히고 그걸 뛰어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누구나 다 부사장님처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 네. 측면에서 이 10 곱하기 10 법칙이나 부사장님이 한계를 뛰어넘는데 가장 어려웠을 때 그걸 뛰어넘는 어떤 그런 순간 뭐 이런 것들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이제 10 곱하기 10 법칙은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내가 10인데 100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10인 사람과 만나서 같이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회사 생활할 때 보면은 저는 막 전략을 짜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런 건 되게 잘합니다. 근데 어디 가서 고객한테 영업하고 뭐 술 마시고 이런 건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어딜 가도 훌륭한 영업 파트너를 찾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회사에 있을 때도 훌륭한 영업이사를 만났어요. 그 사람은 전략이나 이런 건 잘 못하지만은 고객들한테 가서 정말 실행하고 고객을 위해서 하는 건 잘해요. 그래서 둘이서 같이 만나니까 10 곱하기 10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 자신의 역량을 확대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나 혼자서 5만 가지를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좀 결점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 내가 강점은 있지만은 내 강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파트너랑 같이 함으로써 더 확장되고 확대되는 그런 경험들 했습니다. 출발 자체가 똑같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럼요. 누구는 금수저고 누구는 다이아몬드 수저를 입에 물고 나온 반면에 정말 흑수저, 동수저 이런 그럼요. 젊은이들이 훨씬 더 많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됩니까? 네. 그래서 저는 제 책을 위로하려고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흑수저, 동수저 아니다, 뭐 금수저, 은수저도 뭐 좋은 게 아니다 이런 방식으로 저는 쓰고 싶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사회가 실제로 금수저가 금수저 될 확률이 크고요, 은수저가 은수저 될 확률이 커요. 그러면 근데 뭐 내가 흑수저다, 동수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권고한 게 뭐냐면은 흑수저이고 동수저일수록 자신의 능력이 성과와 연결된 업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몇몇 가지 업들은 그 사람이 무슨 대학을 나왔고 무슨 출신이야 갖고서 미래가 거의 결정되는 업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능력으로 아웃풋이 결정되는 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기가 좀 그런 부분들이 약하다고 한다면은 그런 영역들이 저는 뭐 영업 영역도 있고요, 소프트웨어 개발 영역도 있고, 자기 회사를 차리는 영역들도 있고, 아주 전문가로서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있죠. 이런 영역들에서 승부를 보는 게 좋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흑수저는 별 희망이 없는 거냐? 우린 잘 생각해보세요. 금수저 한번 보세요. 금수저를 예를 들면 저 사람 뭐 서울대도 나오고 하버드도 나오고 뭐 사업을 했는데 뚝딱 잘 되고 막 그러면 부럽잖아요. 근데 부러운데 어때요? 존경하진 않죠. 기분이 나쁘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부럽지만은 사랑스럽지가 않아요. 근데 예를 들면은 흑수저가 성공했다면 그래도 우리가 저런 모델을 갈 수 있네. 그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좋은 스토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잘 해주면은. 자, 이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학생들은 이제 뭐 취업 준비생 시절에는 스펙 쌓기 하듯이 커리어도 쌓겠다고 이런 분들이 좀 있는데 그냥 직장인들이 많은 고민들을 하잖아요. 주로 네. 공통된 커리어와 관련돼서 공통된 고민이 어떻게 제일 많습니까? 뭐 직장인 고민이라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스테이지별로 약간 좀 다른 것 네.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초년생들이 고민하는 부분들은 뭐겠어요? 뭐 좋은 대우죠. 뭐 연봉 많이 받는 거, 좋은 복지의 회사에 들어가는 거, 워라밸 하는 거, 그 다음에 조금 깨어 있는 사람은 거기에서 성장하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부분이고, 조금 이제 경력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그 다음에는 어떤 고민이 되냐면은 어떻게 지속 가능할 것인가라는 게 고민이죠. 그렇죠. 내가 이제 나이도 많은데 그러면 내 커리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더 이제 50이 넘은 직장인들은 이제 은퇴하면 뭐 하지? 이제 이게 고민이죠. 그래서 사실은 스테이지별로다가 아주 보수나 임금 이런 거에 예민한 시기가 있고 또 한 스테이지는 내가 빨리 성장을 해야 되는데 하는 거에 예민한 시기가 있고 또 한 부분에서는 내가 뭔가 이게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고민들로 좀 나뉘는 것 같고 제가 만나본 사람은 거의 공통적으로 이런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부분 이 사례가 아주 재밌었어요. 네. 친구분 아들이 게임 광인데 그야말로 게임만 하고 네. 공부는 안 하는 친구가 이 비행기 조종하는 조종학교 네, 네, 여기에 네. 보낼 때 흥미를 느껴가지고 네. 아이비리그까지 갔다 네, 네. 그 사례가 아주 재미있는데 네. 소개해 주시죠. 그 어른들이 봤을 때 정말 쓸데없는 짓 하는 거죠. 쓸데없는 짓을 했죠, 사실은. 뭐 그냥 그렇게 해서 근데 한국에 갈 태학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참 고민하다가 어떻게 좀 하지 그랬는데 어떻게 알아보니까는 미국에 2년간 이렇게 조종을 배워갖고 비행기가 될 수 있는 코스가 있대요. 그래서 글로 이제 보낸 거예요. 근데 보냈는데 몇 개월 지났는데 아들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나 우수 학생 됐어요. 야, 네가 어떻게 공부도 안 하던 놈이 우수 학생이 됐냐? 예. 그랬더니 비행기 조종이랑 게임이랑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비행기 조종을 다 시뮬레이터로 하죠. 게임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막 손이 확 하니까 다른 사람 헤매고 이게 워낙 있는데 빠르니까 또 금방 적응했겠네요. 잘하니까 우수 학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수 학생이 되니까 이 친구가 막 자신감을 얻었어요. 그래서 2년 하면서 우수한 학생으로 졸업하고 나도 우수 학생이네. 한번 더 공부를 해봐야지. 그래서 편입을 했어요. 아이비리그로. 그래서 지금 대학원 다니거든요. 그러고 보면 주변에 이제 그 자녀 교육하는데 고민을 많이 토로하는 네. 분들이 있는데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애는 재능도 없는 것 같고 공부도 별로 취미가 없고 뭐가 되고 싶다는 생각도 없고 의욕이나 무슨 목표 의식 없이 그냥 하루하루 보내는 것 같다.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친구들 둔 자녀를 둔 분들한테는 어떻게 조언을 해야 됩니까? 그 자녀뿐만 아니라요. 리더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뭐 우리 직원은 참 뭐 의욕도 없고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인생에 모든 것에 의욕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것에 의욕이 없다면은 관으로 들어가야 돼요.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자체는 뭐냐면은 뭔가 의욕이 있어요. 단지 그거를 찾아주지 못한 것 뿐이에요. 자꾸 있잖아요. 사람들이 MG 걱정하는데 저는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걱정해요? 그건 알아서 잘 살아요. 끼인 세대가 힘들어요. 쓰나미 같이 조용히 점점 몰고 들어올 거란 말이죠.